정도 감독단행과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깍공. 자, 마방 취재기자 웃으면서 하자. 그럼 내가 혹시 울까? 울 수는 없잖아.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7월 1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널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레츠런 파크 서울 11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7경주입니다. 다만 에이스 러너. 승급전을 치르지만 1400m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티즈타 전혀 못 뛸만한 맛은 아닌데 최선의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피아한테는 많이 양호해졌기 때문에 4번을 놓고 5번과 10번 4번 에이스 러너 10번 피스탑 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빠른 출발 1번마 아우어킹 5경주입니다. 3번 정한킹덤이 철경이가 이 말을 잘 알아요. 사실 지금 마지막에 하고 3번 10킬은 선두권이 무너지면 한 번을 줄 수 있는 만큼이죠. 3번을 놓고 4번과 8번 1번마 아우어킹 바깥쪽 4번마 10퀸 경주거리 1200m 레츠런 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대역 기수는 믿을만한 기수입니다. 그리고 썬더라이트는 구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쌍다리 놓고 7번 어나더 스마트와 원체 정성을 많이 들여놨습니다. 6번 놓고 11, 단통 맞고 6번, 11번, 10번 3마리 앞서면서 살을 빼든지 해야지. 옷이 꽉 껴갖고 숨을 못 쉬겠네. 이 양수 겸장이야. 옷은 꽉 끼지, 오줌은 마렵지. 방송은 찍어야겠지. 제가 굉장히 불안한 자세로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방송 좀 짧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 새끼가 화장실을 쳐가고 싶어서 저렇게 안달복달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아지경에서 한번 방송을 찍어봐야죠. 네. 지난주 광고는 보셨을 것이고 네. 생각보다 평상시보다 더 못했어. 씨발 지랄 연병을 잡았네. 말하면 뭐해. 머리 아프지. 내가 그 말을 왜 하냐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의기소침해갖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더 어금니 깎게 물면 돼요. 더 어금니 깎게 물고 더 돌아다니면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취재를 들어가서도 너무 많이 만났어.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이미 지쳐버린 거야. 이 방송을 찍으려고 앉아있는 이 시간이 가장 나한테는 중요한 시간인데 많이 지쳤어 사람이. 하다 보면 또 풀려. 내가 나는 방송을 거의 무아지경으로 찍는 것 같아. 득도를 한 거지 쉽게 얘기해서. 좋은 내용 좋은 마법 열심히 다 공개해드리면서 방송을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잡설하는 게 짜증난다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돌리면 되지 그래갖고 투집을 잡아. 이거 내 방송인데 내 꼴린 대로 찍는데 어떡할 거야. 그잖아. 아니면 여러분들이 와서 찍든가. 여러분들 꼴리는 대로. 그럼 내가 봐줄게. 어쨌든 이번 주부터가 야간 경마가 개장이 됩니다. 원래 부산은 시작을 했고요 이미. 부산은 2시 반에 첫 발주가 시작이 되고 서울은 토요일 날 야간 경마를 합니다. 2시 정도에 발주를 하고요. 일요일 날은 노을 경마죠. 11시 40분. 일요일 날도 야간 경마를 하지. 언제부터 이렇게 경마팬들을 챙겨줬다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마누라하고 싸우라고? 더 오링되고. 뭐하러 그렇게 주간 노을 경마 하는 자빠는지 이해가 안 돼.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괜히 또 일찍 나와서 또 마사회 직원한테 욕하지 마시고 2시까지만 마사회에 도착을 하시면 2시 전이죠. 1시 반 정도는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배팅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많아요. 양경마는 아무래도 이제 라이트를 키고 하는 후반부 경주가 좀 더 변수가 많은데 이 말들은 조금 어두운 것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시야가 굉장히 많이 좁아진다고 하죠. 생체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변수가 돼서 양경마를 좀 지향하는 편은 아닌데 나름 또 이벤트 아닙니까? 이벤트에 맞게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 더울 때 저녁에 나와서 마사회 지점 말고 본장에 나오셔서 한번 구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간 경마라는 거 명심하시고 특이한 부분이 있나? 기수들 만났는데 뭐가 있더라. 조인건 기수 결혼해요. 7월 12일 날 결혼합니다. 중순이죠? 7월 중순? 조인건 기수 결혼도 하고 있고
조심해야 될 텐데. 별일 없겠죠. 예, 조인경 기수 결혼도 하나의 소식이라도 소식일 것 같고. 전동현 기수가 이제 기수면허 반납을 했어요. 뭐 자기한테 뭐 다른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뭐 예상가 하겠지 뭘 다른 계획이 어디 있어. 예상가 하겠지 뭐. 예상가 하면 떼돈 벌 거 같잖아, 그지? 예, 지들이 뭐 다 알 거 같고. 예. 몇몇 있어요. 예. 전직 기수 출신, 전직 조교사 출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저보다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갑의 위치에 있었을 때와 예상가라고 해서 팬들의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바꿨을 때의 위치에 있을 때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펄펄 날지를 못하죠. 예. 자기 조교사 할 때는 무슨 똥딱거리 보는 것처럼 쳐다보고 깔봤었는데 막상 지가 예상가 한다고 하니까 적중이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참 그러고 뭐 보면은 예. 그렇죠. 예, 뭐 그런 전직 기수나 전직 조교사를 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자기 색깔을 찾아서 경험을 하겠죠. 나보단 낫겠지 뭐. 설마 나보다 못한 인간도 있겠어. 여러분들은 정말 한심한 거야. 그죠? 여러분들은 제일 한심하다는 한대건의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한심한 거죠. 자, 한심한 놈이 한심한 방송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심한지 안 한심한지는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출발해볼까요? 7월 1일 경마예요. 일단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 4, 5, 7, 9. 4, 5, 7, 9. 4개의 승부처고요. 9! 내가 그랬잖아요. 더버가 메인 승부처예요. 뭔가 좀 특이하게 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뭐 좀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것 같아. 뭔가 좀 획기적인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4, 5, 7, 9 4개의 경주. 특히나 9경주는 더버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주역마는 5경주, 8경주 해볼게요. 자, 지난주에 한 주 쉬었죠. 이번 주 하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보고 직접 들어보고 직접 대화하고 왔습니다. 내가 말을 버벅거리지? 자, 직접 만나봤어. 한대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지없이 기수협회에 들어가서 아침 일찍 기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대화도 못 해볼 사람들을 저는 매주 보고 있고, 뭐 형, 동생 하면서 농담 따먹기도 하고. 내가 이번 주에 태혁이한테 사랑한다고 했는데, 태혁이가 내 사랑을 받아줬어. 저 개인은 아니에요. 예. 개인 맞나? 그냥 농담 따먹기 하는 거예요. 예. 걔도 저를 사랑하겠습니까, 태혁이가? 저를 사랑하지 않겠지. 지난주에 한구라 했잖아요, 태혁이. 제 더바가 메인 승부처도 성공을 시켰고, 서드라이트에 한 방 맞고 들어왔죠,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마지막에 위닝핸들을 못 잡은 게 너무 천추의 한이에요. 내가 태혁이 샀을 때 좀 봤어야 되는데, 흥룡, 뭐 위너리들 다 자르고 가는데도, 그걸 못 잡네. 너무 아쉽더라고요. 태혁이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워낙에 얘가 말을 안 타니까 많이, 뭐,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 나올 일이 없어, 태혁이는, 인태혁 기수는. 그래서 조만간에 또 기수들 비하인드 얘기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 주에 준비한 기수는 김동수 기수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여동생 있으면은 시집 보내고 싶은 그런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생긴 것은 여리여리하죠, 사람이 솔직히. 약간 좀 막내 동생 같은 필? 그런 필이 나는데, 얘기를 나눠보면 안 그렇습니다. 지금 진중하고 가볍지 않고 뭔가 자기만의 색깔에 있는 친구?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마방에 이제 러브콜을 받으면서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 기수협회에 들어가면 솔직한 기수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굳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까지도 소소하게 다 해주는, 저희한테 상당히 고마운 기수 중에 하나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김동수 기수가 더욱더 많이 발전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이쁜 마늘 얻어서 결혼도 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나 봐. 나 한번 물어봐야겠어, 다음 주에. 어쨌든 간에 김동수 기수 만나고 왔고요. 김동수 기수가 대화를 나눴던 마필들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를 나갔던 마피는 바로 이 경주에 주장하는 1번 브랜던입니다. 인기 맞아요. 예, 상당한 인기를 현장에서도 끌 것 같아요. 사실 브랜던은 5월 6일 경주에 천마타 데뷔전 나왔을 때 모습을 보면 끝걸음이 의외로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겠다. 효리가 또 항구를 하겠구나 했는데 안현희 기수가 37조로 이적한 이후에 상금벌이가 조금 만만치는 않죠. 20조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곧잘 상금벌이 해줬어요. 근데 이제 지난 6월 10일 경주였었죠. 편성이 조금 더 약해졌고 능력마가 없는 경주였기 때문에 더 팔렸었고 또 이마필이 좀 늦추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늘렸다는 부분이 더 플러스 요인이 되면서 상당한 인기를 모았지만 순위권 진입에 실패를 하면서 인기에 비해서는 약간 졸전에 가깝게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심승태 조교사도 그랬었고 뭐 안일의 기수도 그랬었고 골마겸 때문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골마겸기가 완벽하게 나아지지 않은 상태였긴 했는데 그래도 편성이 워낙에 약하니까 관심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제가 김동수 기수 만났을 때 그걸 물어봤어요. 골마겸기가 있었던 마필인데 조교를 김동수 기수가 이게 첫 기승하잖아요. 그래서 골마겸기는 좀 어때? 그랬더니 조금 골마겸기에 있는데 뭐 심하지는 않다. 네. 근데 뭐 약간 좀 조교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느낌? 네. 그래서 아직 어린 마필이고 기대치는 있는데 뭔가 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편성을 이제 어떻게 골라내느냐의 차이였겠죠.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 이러한 경주 편성이 전에 편성에 출마 투표를 하기 전에 내가 김동숙을 만난 거기 때문에 브랜던이 어떤 편성을 만날지는 사실 몰랐을 거예요. 근데 뭐 워낙에 이번 이경주가 편성의 약체들에 짜여져 있고 또 게이트 조건까지 1번 게이트를 차지했기 때문에 브랜던이 상당한 또 관심을 끌 것 같은데 김동숙 기수는 자신 있으면 웬만하면 자신 있다는 말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베스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김동숙 기수의 멘트가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마필을 상대하는 대적하는 상대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1번마 브랜던은 버리고 싶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마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김동숙 기수 만나서 조교 때 마필 생각보다 좋다. 뭐 컨디션이 나아진 것 같다. 그럼 늘었다라고 얘기했다면은 강력하게 뭐 쌍대가리까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뉘앙스는 아니라서 조금은 좀 아쉬운데 어쨌든 간에 일본 브랜더는 아직까지는 보여줄 거름도 있고 또 안유리에서 김동수로 교체했을 때 심승태 조교사의 생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심승태 조교사도 만나봤지만 나름대로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브랜던이 뭐 편성도 잘 골라냈고 하니까 아예 무심 말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 만나본 마필은 바로 3경주에 출전한 6번 모 리치입니다. 지난 6월 3일 경주를 출전을 했었죠. 이 사연이 조금 많은 마필이에요. 좀 악벽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성적도 좀 안 나왔었고요. 주행 재검도 받고 뭐 그랬었는데 뭐 주행검사 모습 보면 여유가 없어요, 사실 말이. 근데 이 마필이 이제 30조에서 이적을 해오죠. 그래서 지금 마방을 이적을 했고요. 37조로 왔는데 이 악벽에 대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애를 썼나 봐요. 그래서 성과도 좀 있었고 김동수께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악벽 자체가 좀 멈칫멈칫하는 악벽이라고 해요. 뛰다가 갑자기 좀 안 뛰려고 하는 그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상당히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나아지긴 했지만 과신할 수는 없지 않을까. 뭐 편성은 잘 만난 것 같지만 너무 이렇게 이 마필을 놓고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있다면 한 번은 더 곱씹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도 나아지긴 했지만은 차츰 나아지겠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만나본 마필은 8경주에 출전하는 2번 천마입니다. 이 천마는 뭐 거의 김동수 기수와 함께 성장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호흡을 보여왔었고요. 뭐 마방에서 똥도 먹어 더 뭐 힘들었다 뭐 여러 가지 뭐 똥개도 아니고 왜 똥을 먹는지 몰라. 그리고 내치로 기대하는 악벽 때문에 약간의 고생도 많이 했는데 또 그에 반해서 또 걸음이 나와주면서 이제 최상위군 무대까지 올라갔고요. 지난번 때 최상위군 무대에서 인기가 실리고 진로가 약간 좀 막혔었죠.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좀 차분해진 듯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직전에 대비해서 컨디션도 좀 더 나아져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정말 쉽게 물러지 않는 한 판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듣기 좋았었고요. 김동수 기수와 항상 좋은 호흡을 보였던 마필이고, 마필에 대한 각질, 또 마필에 대한 특징을 워낙에 잘 알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비록 인기권의 한 마리이긴 하지만은 이번 마 참마는 여러분들 반드시 배팅권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좋아요. 자, 세 마리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경주에 출전하는 1번 브랜던, 3경주에 출전하는 6번 모 리치, 8경주에 2번마 참마. 그 중에서는 이 8경주에 출전하는 2번마 참마가 조금은 더 김동수 기수의 멘트가 내용이 좋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접 만나봐서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자, 본대상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만 1경주입니다. 경주율이 1000m 국난 6등급 이세마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6월달까지는 이세마 장려 정책이 있어서 3등급의 상금을 줬죠. 4천만 원, 4,200만 원인가 줬는데 1등하면 7월 1일자로 장려 정책이 없어서 1,000만 원 깎였습니다. 3,400만 원. 그래도 뭐 작은 돈은 아니죠. 4등급의 상금이니까 이세마가 데뷔해서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항구를 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상금은 여전히 작지 않습니다. 자, 데뷔전을 치르는 이세마 피들의 경주고요. 내용 보면 참 가관의 똥찌입니다. 자, 일단 1번 큐피드 강자는 이 발주하면서 좀 기대요 말이. 그 중원미권을 전개하고 또 안쪽으로 기대려 하고 약간 주행이 매끄럽지가 않죠. 이 어린 티를 내고 있는데 채찍을 대보면 또 끝걸음은 나쁘지 않아서 게이트 1번 조건이 뭐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잖아요. 안쪽으로 기댔다가는 뭐 패스를 박아버리니까 오히려 좀 호조건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도 관심은 가는 마필이고요. 1번 큐피드를 체크해 놓으시고 2번 레이즈미업은 사실 이게 파이널 보스라고 브리더스컵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거의 뭐 서울에 있는 마필 치고 부산에 있는 마필들 다 때려잡았으니까 대단한 마필이라고 할 수 있죠. 파이널 보스는. 파이널 보스가 모마가 같습니다, 이게. 모마의 형제마기 때문에. 뭐, 제가 49조도 만나봤지만, 신속돌파라는 모마의 새끼예요. 그래서, 나름 이제 기대 안 하겠습니까? 파이널 보스와 뭐, 모마가 같으니까. 로카르텐도 혈통이 나쁜 혈통은 아니고. 하지만 부마 모마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마가 같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치를 가지고 도입이 됐는데, 주인공에서 모습 보면 아직 멀었어, 얘가. 지가 할 길을 모르는 것 같아. 한두 번 뛰어봐야 될 것 같고요. 3번마 엄지여왕도 마찬가지죠. 발주는 좀 깔끔하다고 볼 수 없었는데 중속이 좋으니까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요. 그래서 직전에서는 조금 무딘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의외로 괜찮다네. 송재철 기수 만나봤는데 의외로 조교를 해보니까 의외로 마필이 좀 칼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정과 주행검사는 좀 차이가 있듯이 조교를 임하면서록 마음에 든다?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3번 엄지여왕. 선행도 가능하죠. 조심할 필요 있겠고. 3번 횡웅골. 순발력이 아주 없지도 않아요. 선두권 가담되고, 뭐, 직선 펜스에 좀 기대는 주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뭐랄까요. 부족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안쪽이면 괜찮겠다 했더니 4번 게이트를 또 차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록도 1분 3초 때, 채찍은 받는다 하더라도 뭐 선행을 나서는 마필들이 지구력이 보장이 안 돼 있어서, 신바들은 뛰어봐야지 알잖아요. 제가 신바 경주는 무조건 선행 나가는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모래를 안 맞아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모래를 맞아버리면, 이게 뭐야? 하고 안 뛸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행운골이. 그러한 부분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뭐, 마필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 또 조교를 했던 기수, 이철영 기수도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참, 행운골이 나름대로는 좀 선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신방영주는 반신반의예요. 뭐, 지들이 좋다고 해서 뭐, 꼭 들어오고, 안 좋다고 해서 뭐 안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행운골은. 일단 저도 상무 행운골은 충막각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마 장산대국도 팔려요. 근데 이 마필은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게 5월 19일날 불합격 됐을 때의 모습 보면은 게이트 열리니까 이렇게 멈칫해 해가 그래서 또 늑발을 하는 모습이 있어서 채찍도 많아고 했는데 끝걸음도 별로 안 좋았었고 5월 26일날 취소됐고 6월 2일날 다시 재임정을 해봤는데 여전히 느립니다. 발주가 안 돼요 이게. 발주 연습도 했는데 느린 모습이고 중속으로 외곽에 가담을 시켜서 채찍을 동반하니까는 뭐 탄력은 보이는데 뭔가 좀 밋밋한 느낌? 그래서 이번 경주가 어차피 신마들은 아까 뭐가 유리하다고 그랬죠? 선행마들이 유리하다고 그랬죠? 모래 맞으면 안 뛰는 마필이 많으니까.
근데 얘는 바닥에 누워있을 거라고. 7,900만원짜리 액톤파크의 자마인데,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왔을 때는 실전에서는 또다시 개는빠라고 또 못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왜 아직 팔릴만한 마필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용군이 형 때문에 팔리는 건가? 용군이 형이 워낙 세니까.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느낌은 없더라고요. 이거 승리의 라이크도 별로 느낌 없고, 출마 금빛 사냥도 이게 지금 이 순간의 자마죠. 지금 이 순간 자마들이 이렇게 썩 잘 튀는 필요는 없지만, 창후에 조금은 더 띄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주행 검사였었지, 뭐, 당장 뭐, 그건 아니더라고요. 자, 8번 샤크대 장군이 문제죠. 이 마필이 이번 경기에 인기 1위 마필인데, 5월 26일날 주행 검사를 보면은 선행을 못 나서면서 마필의 걸음이 안 나왔고요. 전혀 안 나왔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듣고 왔습니다. 조재력 기수나 배우준 중에서 만나면 모래를 맞으면 모래 한 토를 맞으면 마필이 기염기를 한답니다. 전혀 안 뛰려고 해버려서 지난 불합격됐던 5월 26일날도 따라가는 전개에서 모래 맞으니까 마필이 아예 안 뛰려고 했죠. 자, 6월 2일 경기는 어땠습니까? 이게 의도한 선행이 아닙니다. 다른 마필들이 빠르게 못 나가니까 이 마필이 선행을 치고 나가면서 모래를 안 맞았었고요. 또 결승 전방에서는 채찍을 동반하는데 약간 좀 탄력이 무뎌지는 느낌? 그래서 뭐 1분 3초대의 합격이긴 한데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말이. 근데 이게 괜찮은 말인가? 근데 소문에는 상당히 괜찮은 마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인기 1위예요. 선행 간다고. 근데 내가 이게 안쪽 게이트 뭐 3번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선행을 쉽게 갈 수 있지만 신마들은 선행을 가면 유리하다는 걸 모든 기수가 다 알고 있습니다. 8번 샤크대 장군이 과연 안쪽에 있는 여러 개 마필들 4번 행운골이든가 3번 엄지여왕, 이번 레이즈 미업 뭐 이런 마필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요. 뭐 마필의 상태도 조재력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선행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선행은 추구하겠죠. 선행은 추구하기 때문에 아예 무시는 못하지만 썩 느낌이 좋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가포장돼 있다? 이걸 능력마라고 막 떠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선행 못 나가면 이거 아예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냥 꼴찌할 수 있습니다. 선행 가면은 또 모르고. 그러니까 반신반의죠. 뭐 오케이 퀸도 안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모습이었었고요. 경주를 이끌듯이 튀고서도 큐피드 강자에게 잡혔던 걸음이라서 저는 그렇게 강하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1경주 신마들의 경주예요. 뭐 어차피 배팅 뭐 심하게 못하는 경주긴 한데 그래도 3번 행운골의 내용도 괜찮고 또 주행검사 모습도 따라하는 전개에서 건을 보여줬기 때문에 의외로 괜찮을 것 같아요. 3번 행운골 충박강을 넣고 8번 샤크 대장군은 뭐 바로 때리기에는 좀 그렇죠. 선행 가면은 4파를 한 맞건도 한 방에 끝날 수 있지만 약간 좀 뒤로 돌려고 싶은 느낌? 저는 아예 이거 뺄라고 했었어요. 선행 목가 소지가 상당히 선행 목가 소지가 80%고 갈만한 소지가 20%예요.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했는데 또 1경주부터 재수없게 틀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4번, 8번도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4번을 놓고 관심 가져야 되는 마필이 1번과 큐피드 강자와 3번 엄지여왕입니다. 이 엄지여왕이 선행을 가버리면 제철이가 요거 모릅니다. 상황은. 4번 놓고 1번, 3번 두 마리 마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8번마 샤크 대장군 반드시 선행 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재미잖아. 여러분들은 몰랐잖아. 샤크 대장군이 한 번은 불합격되고 한 번은 합격인데 한 번 합격됐다고 1분 3초에 이거 좋은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 샤크 대장군이 어떠한 마필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 거예요, 지금. 이 마필이 뭐 괜찮은 마필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모래를 한 톨도 못 맞는다고 하더라. 모래를 쳐맞으면 마필이 안 뛰려고 하니까 선행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선행이 불안하면 이게 깨질 수 있구나. 이러한 것까지 어디 가서도 못 듣는 걸 한대건이한테 들으신 거니까 현장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주안점을 둬서 한번 지켜보신다면 경주가 훨씬 더 재밌게 보이지 않을까. 8번 놓고 할 생각이었으면 뭐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신마 경주는 안 맞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신마 제가 또 신마를 잘 골라내요. 제가 에이스 경마의 부산이나 서울 경마장 신마평 제가 다 넣는 겁니다. 제가 다 넣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보고 나서 전 불합격된 것까지 다 봐요. 조개도 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경주,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일본 브랜던이 나오긴 하지만 뭐 추가적인 부연 설명은 크게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뭐 마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편성을 너무나도 약하게 만나서 버리기는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루비 피리티는 그렇고 이 3번 퍼스트 러너 제가 3번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주 만에 출전이에요. 윤태혁 기수가 한 얘기를 그대로 제가 전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좀 그래요. 이 마필은 제가 이번까지는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번까지는 한번 더욱더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퍼스트러너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길게 부연 설명 안 하는 거는 내가 뭔가 비하인드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5번은 그렇고 6번 덕이도 이 정도 사이즈면은 뭐 선행까지도 가능한데 뭐 안 될 거 있겠습니까? 단독 선행인데. 근데 말은 썩 좋지 않대요.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김혜성 기자 만났는데 말의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라서 좀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말의 컨디션은 그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기복이 쉬운 납치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7번 스카이시티가 4월 16일 경주 이후에 공백 기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좀 비하인드가 있죠. 그날 경주에 우전지 부정이 좀 있었고요. 당일날 제가 이 스카이시티가 4월 19일 뛰는 모습을 보고 나서 한참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배당판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규병 태워놓고 엄청나게 개발행이 불었죠. 이건 막고 안 사면은 이 정도 반응이 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행이 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규배형이 가서 깨지긴 했는데 이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었고요. 만약에 규배형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칼칼한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치지 말아야 될 마필한테 지는 건 맞아요. 루비 벌킨이나 뭐 스마트 체프 이런 마필이 능력이 크지가 않은데 결국은 졌으니까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별거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번엔 등짝이 누굽니까? 임기영 기수로 교체가 됐고 어차피 부종이라는 것 자체가 경주만에서 겪어야 될 상정통이니까 편성이 일단 너무 약체예요. 그래서 스카이시티의 임기용 기수의 능력까지 배가가 된다면은 쉽게 모시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싶으면 야오라는 김덕현 기수, 신인 기수로 기승했는데 이게 왜 관심을 끄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팔리나요? 아니, 이해가 안 되네. 포기해요, 이런 거는 그냥. 내가 포기했을 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한구라 해주겠지 하다가 집 다 날릴 수 있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드러나 있는 액면상으로 보면 일본 브랜던을 놓고 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이는데 저는 7번 스카이시티가 아무래도 임기영 기수의 등짝과 또 편성을 만났다는 점에서 7번을 가장 한번 노려보고 싶고 일본 브랜던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상태가 그렇게 메롱이라는 6번 덕이라든가 아니면 3번 퍼스트 러너 이런 나피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마희망도 제가 조금 관심 가졌던 마필인데 걸음이 너무 안 나왔어요 실전에서. 근데 심승태 조교사도 아직까지는 올라오는 모습이 좀 너무 느리다는 평가가 있네요. 조교사를 만나고 하는 얘기니까 뭐 심승태 조교사가 뭐 저를 깎겠습니까? 뭐 말도 능력만 아닌데. 브랜던하고 마희망은 37조에 동반 출전시킨 거예요. 참고해 보십시오. 자, 서울경마 3경주입니다. 경주에 1300, 국내는 6등급 경주. 총 9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혼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서 노려봐야 될 마필들이 몇 두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과 시스푸마 위너는 계속 이제 김용근 기수가 이제 병합을 한번 시켜보면 마필 좀 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비하인드가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 경주에 마신차 없는 뭐 능력만들은 아니었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편성으로는 정말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푸마 위너가 자력으로 우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라는 평가까지 힘들 것 같은데 이 정도의 편성, 지난번보다 좀 더 약한 편성이라고 한다면 KT 2점까지 가지고 있어서 최적의 전개가 보장이 돼 있죠.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라스트 잭팟은 뭐 악벽이 있는데 나아지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조금씩 좋아지니까 더 나아지면 봐도 되고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3번 하이알리다입니다. 자, 이마필이 참 뭔가 밋밋했던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게 중후임권 전개하고 맨날 올라오다 말고 지지 말아야 되는 마필들한테 막 지고 그래서 밋밋하라고 왔는데 편성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이런 편성을 골라냈는지. 더군다나 이찬호까지 불러드렸고요. 이찬호가 지난주에 몸이 좀 풀렸죠. 이젠 잘 탈 거예요. 또 편성의 약체팀이기 때문에 뭐 1번을 충만한 놓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승부지 만땅인 그래서 한번 하이 알리다를 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내용이 상당히 괜찮아서 한번 하이 알리다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함성은 재주행 검사를 받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관절염이 상당히 있었고요. 3월에도 마차 검사, 올해도 마차 검사가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인경기술을 만져보고 나니까 좋대요, 말이. 그래서 휴양을 하는 마필 치고는 괜찮다고 평가를 해서 저는 즐거운 함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밋밋했던 마필이라서 제가 딱 부러지게 이거는 뭐 사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편성이 약하고 내용이 괜찮으니까 버리지 마십시오. 고배당 마필일 수 있으니까. 6공화 모얼리치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직접 만나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아지고 있는 단계고 나아졌고 약간 악벽이 있었던 마필 멈칫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나아졌다고 하니까 조금 더 관심 가고 차영 컴퓨터는 똥발이니까 얼른 버리고요. 설마 CK킨도 또라이니까 버리고 싶은데 이게 최근 많이 움직입니다. 말이 조금씩 자세가 잡혀가고 직선에서 돌아서 나오면서도 걸음발이 아예 없다. 지난 5월 21일 날 우승 디자인이 들어올 때 이게 입상이기 때문에 편성이 약체팀의 선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고만고만한 편성에서는 자신의 끝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를 못하겠고 에클러드림은 데뷔아젤에서만 선전하고 나서는 계속 삽질거리하고 있죠. 편성이 약한 강한 간에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또다시 팔리겠죠. 팔리긴 하지만은 회복이 될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회복 안 됐어요, 이거. 그래서 이번 상경주는요, 3번 하이알리다. 3번 하이알리다를 놓고 1번과 시스프마 위너. 그리고 5번 즐거운 함성, 8번 CK킨. 6번과 모어리치까지도 배당이 나온다면은, 어차피 기복망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1번을 놓고 팔릴 소지가 상당히 높은데, 4번을 놓고 한다면은 구멍수를 좀 더 늘려도 환수가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4번 놓고 1번 쪽에 좀 더 포커스. 그리고 4번 놓고 5번, 6번, 8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상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들썩들썩하죠. 오줌 마려고 그런 거예요. 이해하십시오. 갔다 올까? 좀 힘든데. 똥은 참아도 오줌은 참지 말라고 했는데. 자, 사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재밌죠? 사경주에 이어서 5경주 제가 엎어치기 승부에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로 승부로 삼은 이유는 하나같이 똥마이라는 겁니다. 팔리고 있는 막 빌리모가 더 밀어붙여 3만 킹플럭키 6마 검진 7번 천년 호령 8번 고스트타운 11번 초우롱마 9번 트루텀버 6번 15번 천년함성. 그러니까 어느 한 마필의 능력이 출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서 오겠지 하는 6번마 검진도 매번 안 그랬습니까? 매번 인기만 팔릴 때도 정말 여기서 오겠지 했던 마필이죠. 근데 제가 검진은 단 한 번도 추천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인기 1위만을 팔릴 때도 그랬었고 최근 3-4번의 경주 동안에 저는 단 한 번도 검진을 추천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추천을 하면 방어막권 정도 가져갔을까요? 그만큼 제가 이 검진한 마필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없죠. 뭔가 좀 띄워주어서 착순권에 들어와서 해주는 것 같은데 계속 착순세금만 벌어요, 애가. 결정력도 없고 그거는 맨날 잡히고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고 천년호령도 최근 2번의 영주가 이빨이 쥐어 작은 거림이 있죠. 8번 고스트타운은 지난번에 모래 안 맞으니까 뛰는 모습을 보였지만 과연 모래를 안 맞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당한 불안한 요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끄는 마필들 6번, 7번, 8번조차도 불안하고 승급전이 실무 초우롱마도 믿을 수 없고 3번 킹플럭키도 주행 출전 주기가 길어졌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이러한 마필들의 유형을 정말 똥말 경주기 때문에 가급적인 승부를 피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똥말 경주에 뭔가 강력한 축으로 세울 수 있는 말이 있다. 그리고 한대건한테 그 믿음을 이빠이 받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때려 죽여도 이 마필 하나만큼은 입상권에 거의 들어왔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이런 경주가 노려보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기본적인 바닥바닥도 괜찮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마필 한 마리가 있어서 이번 4경주는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삼게 된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혀 제가 지금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이런 인기 마필들의 충분하도 공연하는 경주가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한자는 첫 번째 메인 승부처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겐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고요. 밑에 나가는 06권 번호, 06권 뭐 있잖아요. ALS 번호 다 나가고 있는데 아니까 뭐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문자 신청, 뭐 무통장 문자라든가 06권 문자, 사경주에 신청하셔도 좋고 갑자기 1경주 전에 신청하시면 좋겠는데 사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처니까 이때도 문자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잖아. 이런 경주가 재밌는 거야.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유형인데 경주의 패턴은. 근데 저런 경주는 사실 어느 한 마피를 믿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마피를 왔다라는 느낌만 든다면 어떠한 마피를 사도 돈이 되는 경주입니다. 사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교만 5경주입니다. 경주의 1000m 11마리 마피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도 메인 승부처인데 4경주 이어서 5경주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는데 다 좋대. 추천하는 마피들 내용들이 다 좋답니다. 지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좋아도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마피들 중에 어떤 한 마리에 제가 꽂혔습니다. 제가 그 기술을 졸졸 쫓아내면서 굉장히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 마피를 놓고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여러 개의 마피들이 있지만 그 마피들 안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마피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필이 이번 경기에 선전만 해준다면은 한대건은 4경주 이어서 5경주까지 한번 제대로 한번 더버가면 인생부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전 솔직히 단식까지도 한번 땡겨요. 단식 배당도 이건 다 괜찮습니다. 뭐 6번 아르고멜리드가 단식이 팔리겠지만 일단 6번 놓고 할 생각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마필보다도 더 띄워줄 수 있고 사실 아르고멜리드가 지난번에 여유가 없었어요. 선행을 나가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좀 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소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마필일 수도 있고요. 설마 이 마필이 이러한 마필일 수 있습니다. 자, 한대건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승부해 보겠습니다. 자, 5경주 이어지는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의 1000m 혼합 4등급 경주 11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어요. 뭐가 없어요, 말이. 썩 마음에 드는 마필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10마의 눈이 가죠.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을 보면은 3번 부익한과 1번 헤일로버드가, 나름 괜찮죠. 헤일로버드도 뭐, 순발력 하나만큼은 발군이죠. 1000m 경주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선행을 가면은 좀 안 잡힐 소지가 있는데, 빠른 계속 좋지는 않고, 또 3번 부익한과 함께 선행 경합을 나올 소지가 상당히 높죠. 부익한도 선행 한번 성공하고 나서 뛰겠다 했는데 최근 두 번에 너무 바닥이에요. 편성은 너무 잘 맞는데 뭐 만나본 이역 기수는 아직까지는 예전에 그런 기량을 회복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인기를 끄는 마필인데 한번 부익한도 충분히 놓기는 싫고 헤일로보드는 뭐 여전히 충분히 놓기 싫고요. 10마의 3번 플라이미닝과 이 9번 바다치프가 두 마필 다 의외로 늦발의 소지는 있는데 이 둥마필의 상태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행검사부터 좋았었고요. 특히나 바다치포는 6월 16일 날 연습 중하는데 야 이거는 의도적으로 마필을 제어만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걸 많이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마인 9번만 바다치포 쪽을 충막감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3번 플라이미닝도 돌아온 신영철 기수 우리 형철이 형이 오랜 기간 긴정지에 한번 돌아왔는데 자기 관리를 워낙에 잘하는 기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이 마필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 뭐 엄지짱 8번 빛깔랜드. 이 빛깔랜드는 약간 좀 고개가 좀 높은 맛이 없지 않아 있어요.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뛰는 모습도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게이트 따위 나쁘지 않습니다. 느린 레이스로 갈 소리가 높아서 선두권 가담 해버리면 돌 수 있고 엄지짱도 약간 둔해요. 발주 연습도 했는데 이 선두권이 무너지면 뭐 직선 한 발 싸움이죠. 예. 또 최범원 기수는 주행검사는 늦발을 하는데 실제로 나와서는 선행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한 10마리 타면 한 8마리 선행 가죠. 최범원 기수로. 그러니까 주행검 때 얼마나 땡겨놨으면 개늦발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서는 선행 갑자기 차고 가버리고 또 꽂히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못 잡아내니까. 예. 아니, 그런 맥락이 좀 있다는 거 염두해 주십시오. 그래서 2번, 4번, 8번, 9번이 다 10마인데 내용화필이 10마긴 하지만은 혼합 4등급에 말이 없어서 도전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중에서는 고원마 바다 치프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9번 놓고 뭐 2번, 4번, 8번 일단 기본적인 막권은 맞고요. 3번 V칸도 말은 별로라고 하지만 확연하게 지우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구석은 남아있어서 현장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플라잉 스톰이 눈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거 뭐 팔리지도 않는 마피긴 한데 이건 뭐 의도적으로 혼합공룡을 쓴 게 아니에요. 하이건에 점핑해서 쓰는 걸 썼는데 이게 출마 투표에 떨어진 겁니다. 예. 원래 국산방송국에 갔다가 상금 부족 때문에 떨어지니까 한 주 미룰 수 있었지만 그냥 쓴 거예요. 예. 마피아를 죽이 맞추기 위해서 혼합사단 경주에. 뭐 그냥 썼는데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점핑 출전인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출전 주기 맞추려고 쓴 것 같아요. 자, 설경마 7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1711난의 앞이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재밌죠. 너무 팔리는 말들이 많아요. 1번 스펠사인, 3번 말 라운트로이, 뭐 3번 조계산, 6번 위대한 전사, 7번 합작품, 9번 아르고스. 특히나 6번 위대한 전사는 최근 두 경주의 취입력이 예사롭지 않았었죠. 자, 그때는 52km, 이번엔 56.5km라는 중량을 이겨내야 되는데 거리는 같고 과연 막판 한 발을 지난번처럼 살려낼 수 있느냐. 뭐 저도 버리지는 못하지만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 6번 위대한 전사를 놓고 승부할 생각은 아닙니다. 자,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인기권조차도 믿지 마라. 그리고 어떠한 나필이 쳐간다 해도 여러분들 귀를 닫고 믿지 마라. 오로지 한대건이가 떠들고 한대건이가 이야기해주는 막권 집중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이가 성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ARS 번호 열심히 광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주시면 시식한 한대건의 목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뭐 정감이 가는 목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뭐 내 목소리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요 경주에 어떤 마필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내용이 어떤 마필이 좋은지 그거 들으려고 듣는 건 아니겠어요? 저희 현장 예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1등급 경주 12마리 앞에 출전하고요. 명마죠. 예, 고모 뉴스타들. 배유준 조교사가 지난번에 2등급 경주에서 청담 도끼를 껌딱지처럼 이기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클린업 조이의 대항마로 한번 성장을 시켜보는 게 성장을 시켜보고 싶다. 욕심이 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 욕심이 진짜 결과로 이어진다면은 세대 교체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뉴스타들이 지금까지 뛴 거를 보면 이게 그렇게 농담할 만한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장거리에 가도 그렇고 단거리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떠한 포지션에 갖다 놔도 아직까지는 분명한 여유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긴 한데 승급이 되면서 55.5km 감량의 혜택까지 있고 뭐 전개의 조건은 상당히 좋고요. 조절력에서 열심히 만들어놨죠, 말. 조절력에서 만나봤는데 내용도 좋아요. 또 배준중에서 내용도 좋고. 어차피 뭐 인기리만으로 팔리는 마필이긴 하지만 그 뉴스타델은 향후에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막감이고요. 이영화 참마는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번 때는 진로도 좀 막혔었고 끝걸음이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마 테마 등급 송교철 기수는 약간 정점에 다다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테마 등급이 최근 경주의 발걸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10번만 3번도 외곽만 밀리지 않았다면 뭐 자신의 걸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1800m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57kg라는 부담 중량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부분이 마필한테는 부담이 되지만 보시죠. 뭐 편성상으로는 뭐 안 되고 없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다른 마필도 몇 마리가 있는데 저는 그냥 보면 뉴스타들을 놓고 이번 참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5번 테마 등급 10번 3번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는 막권 그냥 인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현장에 갔는데 도저히 9번 2번 막권은 못 살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뭐 삼복을 사든 뭐 복연을 사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딸 수 있는 그 막권의 배팅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야 9번 2번 대끼리야 씨 2배밖에 안 되는 거 누가 사? 이러고 구경주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좀 조합을 잘하고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배팅을 하면은 아 이것도 돈이 되겠구나.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전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봤어요. 배팅할 때 예전에. 물론 지금은 배팅은 안 하지만 예, 그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배팅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뭐 승식이 복승식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복연식도 있고 삼복승식도 있고 연식도 있고 오기만 하면 돈이 되는 경우 승식이 많아요. 참고해 보십시오. 자, 서경만 구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 한다거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1마리 앞에서 추천했고요. 경주거리 1400m 레츠런 파크 서울 11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7경주입니다. 다만 에이스 러너. 승급전을 치르지만 1400m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티즈타 전혀 못 찌를 만한 마트는 아닌데 최선의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피아한테는 많이 양호해졌기 때문에 4번을 놓고 5번과 10번 4번 에이스 러너 10번 피스탑.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빠른 출발 1번마 아우어킹. 5경주입니다. 3번 정한킹덤이 철경이가 이 말을 잘 알아요. 사실 많이들 하고 3번 10치는 선두권이 무너지면 한 발을 쓸 수 있는 만큼이고요. 3번을 놓고 4번과 8번 1번마 아우어킹 바깥쪽 4번마 10퀸. 경주거리 1200m 레츠런 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태극 기수는 믿을만한 기수입니다. 썬더라이트는 두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쌍다리 놓고 7번 어나더 스마트와 전체 정성을 많이 들여놨습니다. 6번 놓고 11 단통 맞고 6번, 11번, 10번 3마리 앞서면서 내용들 딱 부러지게 좋은 마필도 있고요. 내용들 딱 부러지게 별거 없는 마필도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제가 승부를 하는 충막감이 이 기수들의 내용을 듣고서 승부를 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기수들한테는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마필이고요. 그냥 한대건의 마음속에 충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경주가 제가 원체 자신이 있어서 더바가 메인 승부처럼 했는데, 이 바닥배당이 나쁘지가 않네, 생각보다. 의외로 제가 지금 체크해놓은 마필이 4마리 정도가 있어요. 압축만 잘한다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적중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돈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추천 경주를 잡았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 한대건의 다바가 메인 승부처럼 짜여졌고요. 결코 후회하지 않고 결코 뒤돌아서서 피눈물 안 흘리게 한대건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입니다. 경주에 1200m 8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사실 좀 재수없는 말이에요. 이번과 다음 말이. 박현웅 기수가 탔을 때도 우리는 이거 갖고 재미 상당히 많이 봤죠. 사전 동안에 3번을 들어왔는데 3번 다 우리는 맞춰 먹었습니다. 제가 박현웅 기수를 만나서 한참을 또 얘기했던 마필인데 약간 끝걸음이 무뎌요. 사실 이게. 다음 마리가 끝걸음이 완벽하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1200까지는 항상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일단은 다음 마리가 선행을 주도하는데 해방을 줄 수 있는 7번 너는 에이스가 일단 외곽이에요. 그래서 경주의 조건이 다음 마리가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지고 지구력이 좀 부족한 마필인데 또다시 질 수 있지 않겠어? 부담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다음 마리가 가는 길을 누군가 막아서고 넘어섰을 때 얘기지 이건 이번만 다음 마리 보내놓고 7번 너는 에이스 붙으면 뒤에가 없어요. 말이 올라오는 말이. 그래서 2번을 충분히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자, 박태정 기수 돌아왔습니다. 오늘 태종형도 제가 만났습니다. 잠깐 만났는데 몸 좀 괜찮았다 했더니 괜찮더라고요. 뭐 그런 거 안 괜찮다고 하겠어요. 말 타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 경주 감각이라는 건 무시 못 하죠. 뭐 워낙에 노련한 기수고 오랫동안 기생을 해왔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초온볼트가 타이밍을 잘 잡아서 때려야 되는 추입형의 각지이다 보니까 그게 약간은 좀 걱정이 되고요. 의외로 오면 슈퍼브로드의 이현종 기수가 상당히 무서워요. 이마필도 뭐 큰 능력만은 아니지만 의외로 막판 한 발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 칼칼했던 모습에서 삼성할 때 모습을 보면 이거에 강단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괜히 이현종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복귀만 놓고 본다면 뭔가 좀 밋밋하고 덜 나가는 모습은 있는데 뭐 경마가 복귀제로만 들어옵니까? 승부 걸리부터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편성도 잘 만나서 무시는 못할 것 같고 7번 너는 에이스는 뭐 울며 겨자 먹기예요. 사실 선행 안 가면 뻥나는 마필인데 다음 말 선행 가고 7번 너는 에이스가 너무 빨리 에이스 이끌어버리면 1번 초온볼트라든가 5번 슈퍼브로드 이러한 나피들이 취입 타이밍을 잡기가 의외로 애매할 수 있습니다. 2번 놓고 이번 경주는 참고하셔서 오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놓고 1번, 5번, 7번 일단 이 3마리의 나필은 기본적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자, 서경마 11경주입니다. 10마리 나필을 추천했고요. 경주거리 1000m 약간 좀 우에 들어갔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1번 성강이 관절염도 있었고 5월달, 6월달에 계속 관절염이 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재조행검사 받고 나왔네요. 저는 한두 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모 썸마스터는 제가 지난번에 인기만을 팔릴 때도 별거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어를 시켰던 납치인데 일단 어부지리격 경주가 너무 좋아요. 전개가. 그러니까 선두권이 대가리 싸움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너 아니면 내가 죽을 거야. 선행 아니면 난 죽을래. 이러한 극악무도한 선행 마표들이 있다는 부분이 2번마 썸마스터가 똥말인데 자꾸 눈이 가게 만드는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똥말도 어부지리격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경주가 경마니까. 그 정도의 능력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리치어 장군은 데뷔한 이후에 파죽의 3연승을 거듭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승급전을 치르긴 하는데 말은 좋대요. 여전히 말은 좋은데 지난번에 따라가서 잘 들어왔지 했더니 지난번에 한 마리 보내놓고 옆에 딱 붙여서 볼에 안 맞으니까 들어오더라. 그러한 전개가 선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전개가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또다시 그런 전개가 될까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 사이즈가 워낙에 있는 마필이니까 3번 리치어 장군 저는 그냥 충마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5번 라페니차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빼겠고요. 제가 라페니차를 지난번에도 아무 이유 없이 빼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빼십시오. 6번 큐피트레이드는 2착 승급을 했어요. 경주불편한테 깨지면서 2착 승급인데 이 마필도 솔직히 선행에 가깝죠.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거론을 보여주고요.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약간 기복을 보이기도 했는데 3월 리치어 장군이 안쪽 게이트가 선행 갈 겁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따라가서도 근성이 있어서 못 버리겠고 친친짠도 발주가 상당히 빠르죠. 이거는 게이트 2탈 이후에도 중속이 상당히 좋아서 만약에 갈아엎고 3번만 리치어 장군 앞에서 버린다면은 2변 정도는 가능해 보이고요. 근데 1000m가 맞는 것 같아요. 친친짠은 어떻게 보면. 대박이는 뭐 맨날 앞에 가다가 지지는 마필인데 앞에도 못 가니까 뭐 버려야 되겠죠. 이 듬지기가 문제인데 51km 기회가 많이 오는 게 아닌데 그냥 어부지리격으로 좀 관심을 줘보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는요 마지막 경주인데 3월 리치어 장군을 놓고 선추입이 등해진 6번 큐피드레이 쪽에 인기 마필이야 뭐 체크를 해. 다 나가면 알게 돼 있어. 4번 6번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1번과 성강이 쪽보다는 7번과 친친짱과 10번과 듬지기 이런 마필들이 좀 더 방어 막권으로는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놓고 6번 막권 말씀드리고 4번을 놓고 10번과 듬지기 그리고 7번과 친친짱 이런 마필들을 한번 방어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은 뭐 내용이 상당히 괜찮아서 웬만하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7년 7월 1일 토요일 경마 한대관의 음담패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관의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4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 4, 5, 7, 9 4개의 승부처. 특히나 9경주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주경마는 5경주와 8경주 승부를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난번 경주에 못했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경마장에서 오전장에 조금 더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만 함께 해주신다면 지난주 토요일날 마지막 경주 승부한 것처럼 중배당 한번 시원하게 잡아드리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한대건이었고요. 일요일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